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롭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그대로 30% 수익률이며 5,200만원 수익 중입니다. 국내 계좌는 39% 수익률과 460만원 수익 중입니다. 총 5,700만원 정도 수익 중인 상황인데 현재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애프터장에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둘 다 급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 계좌는 하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금일 3대 지수 모두 보합 마감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바로 나스닥이 애프터장에서 0.7% 급락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지수 선물을 살펴보니 나스닥 선물은 0.6% 급락하고 있죠. 대체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바로 요 두 기업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아까 시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둘 다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급락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테슬라 실적 발표부터 핵심 내용만 공유드리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EPS도 예상보다 잘 나왔으면 이거 어닝비트 아니야? 그런데 왜 테슬라는 실적 발표 애프터장에서 4%나 급락하고 있을까요? 대체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잘 모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자동차 마진 감소라는 핑계로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속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마진이 20%에서 30%까지 올라간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과 함께 테슬라의 마진은 30%에서 이번에 1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마진에 대한 예상치는 18.8%였는데 이 예상치보다 낮은 18.2%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마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30%에서 25%로 하락했고 25%에서 23%로 하락했고 또 23%에서 19%까지도 떨어지고 이번엔 이게 19%에서 18%까지 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마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월 매출 1억인 식당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식당은 원래 인건비, 월세, 식자재 등 뺄 거 다 빼고 3천만 원의 마진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인건비가 다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거기에 식자재 값도 오르면서 똑같이 월 1억이라는 매출을 만듦에도 마진이 1,800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진이 떨어지는 이유는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 때문이죠. 지금 투자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차량 가격 인하하면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보다 생산량이 더 많다고? 그러면 테슬라 차 재고가 쌓이고 차량 가격을 또 인하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마진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 대한 소식인데요. 이 사이버 트럭에는 정말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사이버 트럭은 정말 곧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대량 생산은 내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과연 이번에 이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진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난리입니다. 넷플릭스도 장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넷플릭스는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이 어닝 미스가 떠버렸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애프터장에서 무려 8%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전 넷플릭스 쇼크가 생각나는데요. 넷플릭스 폭락의 이유는 일단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과 두 번째로 향후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기존 예상 전망보다 더 낮췄다는 겁니다. 자신감 없는 가이던스 그리고 기존 예상보다도 더 낮춘 가이던스로 주가가 그 불안감 때문에 더 하락하는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유료 계정 성장이 잘 발표되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와 넷플릭스 모두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만큼 나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시장은 그것보다 더 잘 나오는 것을 기대했죠. 그만큼 주가가 이번에 과하게 상승했었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크게 선반영되었다는 것이고 그 핑계로 이 과열된 미국 증시를 한번 식히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 과열된 구간에서는 좀 더 오르더라도 기다리자, 매수하지 말자 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죠. 저는 낙관론자이며 미국의 우상향을 외치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럼에도 확률적으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지금은 오를 수 있는 여지, 그럴 확률보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RSI 과열 구간을 살펴보나
현재 증시의 저항선을 보나 불리시 퍼센트 인덱스를 보나 지금은 뭘 보더라도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더 오르더라도 이건 내 타이밍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심리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계좌가 오르고 이렇게 돈 복사가 될 때 즉 누구나 탐욕을 부리게 되는 이 시기에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겪는 현상인데요. 미국 주식은 오늘이 저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조정을 받기 전 고점에 물리며 하락하기 시작되기 전 고점에 물립니다. 이게 항상 같은 패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도 탐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매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미 털기가 시작되고 여기서 대다수가 떨어져 나가게 되며 대다수는 결국 우상향 종목을 같이 고르더라도 거기서도 손실 보는 사람들이며 결국 자본주의는 이런 패턴들 때문에 인내심이 강한 극소수만 돈을 버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를 알고도 못하듯이 마치 우리가 서울대 가는 방법을 알고도 못하듯이 투자 역시 알고도 돈을 잃고 극소수만 돈을 버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죠. 80년 동안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는 살아있는 전설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 대체 왜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럼에도 과거 80년 전에도 그리고 8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기 자신의 원칙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합리화를 통해 인내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점 같은데도 결국 나도 모르게 매수에 손을 뻗게 되고 미국 주식은 오늘이 저점이라는 합리화를 하며 결국 탐욕 구간, 과열 구간에서 매수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며 이 구간에서 매수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이 부족한 투자자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기에 결국 또 하락할 때 무너지거나 본전 오면 팔고 떠나버리죠. 당연히 누구나 지금 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웅덩이에서 2억이라는 투자금을 담았고 올해 또 웅덩이에서만 줍줍했음에도 저 역시 지금 이 탐욕 구간에서 불타기 하고 싶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현금 비중을 들고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 과연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할까요? 워렌 버핏의 매수 타이밍을 보면 정해진 웅덩이 가격대에서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자들을 살펴보더라도 부자들은 좋은 자산이 많이 떨어졌을 때만 매수합니다. 절대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평범한 내 주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는 싶은데 인내심은 없어서 평범한 사람처럼 똑같이 매수하는 건 말만 다이어트 하고 싶다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여유를 가지고 기다립시다.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기다리면 웅덩이는 작게라도 파입니다. 자, 오늘은 장전 TSMC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제 반도체가 크게 하락했는데 TSMC가 이 반도체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최근 상승에 이 실적 기대감이 꽤나 많이 선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잘 나와도 주가는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금은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는 현금을 들고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왔을 때 원칙대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장에서도 상승만 하는 건 없다고. 결국 조정장은 찾아올 것이고 부자들은 조정장에서 하락장에서 매수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처럼 우리도 이걸 보유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익률이 10배, 20배가 되고 내 자산이 복리를 통해 더 불어나면 비로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상승장에서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해서 떠날 텐데요. 그건 용돈벌이일 뿐입니다. 지금 제 계좌가 6천만 원 수익 중이지만 저는 이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길게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6천만 원이 아닌 6억, 20억 수익을 목표로 가는 장기 투자의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수익에 만족해서 팔아버리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평생 보유하는 겁니다. 오늘 좀 쓴소리를 했는데 여러분과 진심으로 함께 더 가기 위한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